예, 안녕하세요. 오늘 구독경제가 왜 위기에 대안인지,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구독경제가 무엇인지에서 오늘 토론할 전호 겸 경제 칼럼니스트고요. 오늘 제가 이제 사실 대부분의 시간 이제 구독경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왜 구독경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사실 이게 대안인지 알기 때문에 이 PPT 같은 경우에 사실 60분짜리이기 때문에 내용을 15분 안에 줄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내용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상황을 봤을 때 당장 지난달 크리스마스 주간만 보더라도 소상공인 매출이 재작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61%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토막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올해 여름이 되면 앞으로 그 소상공인의 그 임계점이 지나서 줄 폐업이 그냥 줄 도산이 일어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창업기업, 창업기업이 우리가 말하는 뭐 대기업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건데 그 5년차 생존율이 29.2%예요. 그러면은 29.2%니까 실제로 한 거의 70% 이상의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별 폐업률을 보면 우리가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는 헬스장이나 음식점 뭐 이런 경우에는 폐업률이 80% 넘죠. 우리가 보통 10중 8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0중 8구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보통 회사를 그만두면 하는 헬스장이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식당을 하면은 5년 정도 지나서 80%는 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특히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도 우리나라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생존율은 29.2%로 20%대인데 그 OECD 평균 생존율은 40%대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별로 봤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8.2로 거의 50% 정도 가깝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해외에 있는 유럽 국가에 비해서 우리의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건 사실 만성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지나더라도 계속 똑같은 위기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소상공인 구독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들 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이죠. 뭐 지금 주식 엄청 오르고 있는데 이 회사들도 다 지금 구독 경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PPT도 MS 오피스 365라고 해서 구독 경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뭐 구글 보면은 뭐 구글도 클라우드 게임 그리고 저희 가장 유명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는 유튜브 등등이 대표적인 구독이죠. 하지만 그 이외의 구독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지금 시총 5위거든요. 아까 앞에 있었던 마가 다음에 5위인데 테슬라가 작년 7, 8월에 이미 도요타를 추월해서 전 세계 자동차 기업 넘버원이 됐죠. 근데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가장 자동차 기업 넘버원이 된 거는 단순히 전기자동차 팔아서는 아니거든요.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배터리가 더 싸지기 때문에 가격대가 앞으로 3천만 원 이하짜리로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3천만 원짜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테슬라의 앞으로 가장 큰 수익 모델은 제가 봤을 때 구독 서비스죠. 그래서 이건 일론 머스크가 작년 1분기 때 컨퍼런스를 얘기한 건데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런 구독 서비스 제공이 앞으로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했죠. 소비자들 혜택이고. 사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가 가장 이윤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이윤이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 테슬라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은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와 그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게임 같은 것도 플러스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거에서 굉장히 구독 서비스 회사로 전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가장 큰 수익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구독 경제의 가장 클래식 모델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우리나라는 현재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AWS 정도만 들어와 있죠. 지금 아마존 앱 서비스 정도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마주칠 일이 없는데 올해 하반기에 모 대기업과 아마존이 콜라보 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은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 모델인데 이건 뭐 대단한 내용 없이 2004년도에 그 일정 금액을 내면은 이틀 안에 배송료 무료로 해가지고
서비스 준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배송료가 비싸서 사람들이 안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틀 안에 배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고, 아마존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적자 사업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처음에 쿠팡 시작했을 때 로켓 배송했을 때 적자가 엄청 늘었잖아요. 지금은 뭐 쿠팡이 그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선두이긴 한데,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쿠팡도 사실은 이런 거 따라가지고 뭐 쿠팡 로켓와우라든지 프레시 마켓이란가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따라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아마존 프라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약 2억 명 가까이 지금 사람이 늘었고요. 아마존 프라임이 2019년도에 이 가입비로만 번 돈이 우리나라 돈 한 약 6조 5천억 됩니다. 이 금액은 언론 추정이 아니라 아마존에서 직접 발표한 금액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독 경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무슨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회상하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미라클 레터라는 매경의 그 뉴스레터인데, 이 내용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보면은 2023년이 되면 그 IT 업계 최고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75%의 상품과 서비스는 구독 서비스로 바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3년 내, 3, 4년 안에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는 거의 7, 80%는 구독 서비스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만 하면은 주식이 막 폭등하는데, 이건 요즘이 아니라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 8월, 9월에 월마트에서 자기네가 아마존처럼, 사실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훨씬 매출이 크거든요. 근데 주가가 낮은 건 사실 월마트는 구독 서비스 시장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월마트도 월마트 플러스라고 해서, 멤버스 플러스를 해서 구독 모델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그날 하루 주가가 7% 올랐습니다. 월마트가 전 세계 유통업체 넘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7% 올랐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트위터도 구독 모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만 보고 그날 트위터가 이제 구독 모델 하는구나 이러고 7%가 올랐고요. 우리가 엄청 많이 쓰는 이제 줌 있죠. 줌도 이제 하드웨어로, 줌 자체가 구독 서비스잖아요. 줌이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대여 사업도 하겠다고 말했더니 2%가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는 사실 해외에서는 한다고만 하면 주식이 오르는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라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에 보면 성인 90%,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은 구독 경제를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부분 사람들은 구독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약간 돌아가면 아까 한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이 이름이 딱 들어오잖아요. 아까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과 똑같죠, 이름이. 이게 사실 아마존 그 플러스에서 같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구독 서비스를 런칭을 했죠. 런칭해서 그때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판 아마존 프라임 네이버 멤버십이라고 해서, 아마존 프라임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멤버십 구독 서비스가 가장 클래식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6월 1일 날 멤버십 출시하고 한 달 만에 그 결제액이 209%가 급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이 급증한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 빠질 수 없죠. 네이버 나왔는데, 카카오 아까 말한 트위터 사례랑 비슷하죠. 트위터가 이런 식으로 구독 경제 관련된 사람 뽑는다고 말하자마자 그게 기사화돼서 7% 올랐잖아요. 카카오도 작년 초 중반에 이렇게 구독 서비스 사람 뽑는다는 이런 광고를 했고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이제 구독 서비스 관련 임원 조직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 서비스 관련 사람을 뽑는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국내외 모든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구독 서비스, 뭐 구독 경제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 사실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신문 봤잖아요. 우유 구독하고 그 구독입니다. 더 뉴욕 타임즈 나왔는데,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명 언론 처음으로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거든요. 여기서 구독 서비스에서 자기네 신문을 온라인 유료 서비스 받게 했는데, 다른 아시다시피 뭐 뉴스위크나 이런 데 전부 다 신문은 폐가 냈잖아요. 사실 온라인만 남고. 근데 뉴욕타임즈 아직 나오거든요. 뉴욕타임즈는 구독 서비스로 빨리 전환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나 주요 신문들이 가장 벤치마킹하는 게 뉴욕타임즈입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는 남들보다 더 빨리 이제 구독 경제가 세상이 변할 거 생각하고 먼저 가서 미래를 보고 와서 처음 도입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구독 경제, 사실 아까 말한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하셨잖아요. 자, 그럼 이제 구독이 뭘까? 구독은 이제 영어로 이제 서브스크립션인데, 그냥 구독이란, 서브스크립션은 구독 이외에도 기부금, 가입, 서비스 사용 등의 사전적 뜻이 있으니까, 이게 구독이란 게 사실은 지금까지 물건을 샀으면 앞으로는 경험이나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서브스크립션에 이런 한국적 단어가 서비스 사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단순히 구독 한문으로 읽으면 사서 읽다죠.
가장 많은 댓글이 이런 거죠. 정기적으로 배달해 먹는 음식은 구독 서비스냐, 음식을 읽어 뭐 이런 댓글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구독은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거는 작년 초에 공정위에서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 유형 전체를 구독 서비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애플에게 구독 서비스를 하라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2016년부터 구독 경제를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연구해 왔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구독 서비스와 렌탈은 다르다고 봤어요. 사실은 작년 초까지, 재작년 말까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렌탈하고 구독 서비스 좀 다른 점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이런 공정위 발표를 미뤄봤을 때 렌탈도 이제 제품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좀 다르긴 한데 구독 서비스로 요즘에 다들 같이 넣어서 보는 성향이 있고요. 근데 렌탈과 구독 경제 또 다릅니다. 여러 한 세 가지 큰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서비스 매우 다양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다죠. 넷플릭스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자동차도 구독하죠. 현대셀렉션 뭐 BMW, 포르쉐 이런 것도 다 구독 서비스 있어요. 그리고 뭐 햄버거, 커피 뭐 근데 이런 건 너무 흔한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대마초가 합법인 주 같은 경우는 대마초 구독 서비스도 있고요. 합법인 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는 구독 서비스도 있고요. 미국 내 또는 미국에서 유럽 갈 때 구독 서비스에서 돈을 일정 금액 내면 항상 비행기 탈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인공위성 구독 서비스도 작년에 파일럿으로 냈거든요. 작년 말에요. 그래서 그 구독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면 인공위성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날씨라든지 뭐 자기네 회사에 있는 시추선이라든지 예를 그런 데를 딱 눌러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우주, 땅, 뭐 어디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구독 서비스 하는 세상이거든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구독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온라인에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가능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오프라인 구독 서비스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독 경제 관련 이 강의 자체가 사실은 60분짜리인데 이거를 15분에 줄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내용을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구독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 경제 왜 위기에 강한가? 구독 경제 지수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독 경제가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18.2% 상승했고요. 근데 이게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매출에 비해서 5배가량 높은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럼 19년이잖아. 코로나 났을 때 어때? 이랬을 때 지금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자료 나왔거든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 미국도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죠. 한참. 뭐 근데 그때가 그 작년에 대비했을 때 10개 중에 9개 회사는 가입자가 늘거나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 회사는 하나밖에 없었다. 실제로 10중 8구 잘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독 경제화 하면은 뭐가 좋은데? 이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락인되어 있는 거죠. 구독 경제는 선불제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먼저 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생각하면 진짜 급작스럽잖아요. 12월 말인가? 12월 초에 중국에서 첫 확진자 나왔을 때마다 해외 단신이었어요. 그냥 그러나 보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월인가? 2월 정도 우리나라에서 나고 나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만약 구독경제 회사는 보통 한 달, 길게는 1년 정도 먼저 돈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더라도 정식 캐시 그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돈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다른 기업과 다르게 이런 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있는 거죠. 현금이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있고 또 좋은 점은 락인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구독 경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 돈이 매달 매 분기 뭐 이런 식으로 일정액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렌탈하고 비슷해서 우리 월세랑 비슷해가지고 뺀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 귀찮기도 하고 잘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진짜 어렵거나 본인이 정말 본인 가정경제 파탄하기 전까지는 잘 해지 안 해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당장 오늘 살 물건을 안 사지 구독경제를 해지할 확률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경제는 락인돼 가지고 이 위기 때 더 좋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면은 목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 주고 얘를 노트북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또 코로나 돼 가지고 회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나가거나 휴직을 해가지고 월급 못 받아요. 근데 노트북은 써야 돼. 그럼 결국 렌탈할 수밖에 없거든. 렌탈이 예를 들어 가지고 렌터건 이랬을 때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다 이러면 한 달에 10만 원 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안 좋은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원래는 내가 뭐 클라우드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통째로 DB 살려고 그랬는데 한 100억이었다. 근데 클라우드 빌리면 한 달에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짜리 구독 서비스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당장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구독 서비스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구독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단골 장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다 이러면 코로나에 맞춤 상품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예로 들어서 지금 코로나의 가장 큰 소상공인 관련돼서인데, 예를 들어서 밀키트가 가장 유행이거든요. 왜 밀키트가 유행이냐? 대부분 나가서 그러니까 애들도 학교를 안 가고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도 많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었는데, 주부 입장에서도 이걸 몇 개 하기 어렵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밀키트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밀키트다 이러면 이런 어떤 서비스 모델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해서 그 구독 서비스는 사업 배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불황의 또 다른 기회인 거죠. 언택트 마케팅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지금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는 대체됐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독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한 예로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 구독 서비스 이런 거, 뭐 동영상 구독 서비스는 요즘에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구독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게 달러 세이브 클럽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창업 4년 만에 유니레버에 2016년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이 아마 2012년이었겠죠. 4년 만에 1조 2천억, 약 1조 2천억 주고 팔렸어요. 근데 여기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광고 재밌게 만들고 그 일반적인 면도기 해가지고 구독 서비스 해준 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거든요. 근데 단 4년 만에 질레트 쉐이브 클럽, 질레트에 위협할 정도로 크게 돼가지고 유니레버 샀거든요. 그리고 이걸 따라가지고 일본에서도 달러 세이브 클럽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거 어느 나라 면도기 사다가 했을 것 같아요? 저 우리나라 면도기였어요. 바로 우리 그 군대 가거나 저기 공중 그 목욕탕 같은 거 도로코 면도기 팔잖아요. 쓰시는 분도 많지만 도로코 거를 사다가 했어요. 둘 다. 예를 들어가 도로코가 만약에 구독경제에서 그때 당시 2016년이라도 2012년부터 관심 있었다면 도로코가 구독경제 미국 가서 했으면은 지금 전 세계에 뭐 질레트와 버금가는 전 세계 기업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놓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소상공인 관련돼 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뒤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 시간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제가 짧게 한 몇 분 이야기하자면, 그 구독 경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맞는 키 같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이고. 근데 이거 사실 대기업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골 장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한테 먼저 돈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앞으로 안 망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되고, 서비스나 제품이 확실히 양질이라는 기본적인 서로의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초중순에 코로나 때 우리 착한 뭐 손님 뭐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친한 식당이나 자기 단골 식당에 가가지고 미리 선결제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댓글 제일 많이 만났는 게, 아니 이런 코로나인데 선결제했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식당 안 하면 뭐 그 가게 갔는데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댓글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소상공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한 예를 들어가 제가 작년에 어떤 강연 갔을 때 어떤 분이 본인이 사진을 인화하시는데 사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진 인화 관련돼가지고 구독 경제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구글 포토도 똑같이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너무 안 돼가지고 구글이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어렵다. 이거를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사진관이라 치면 사진관 연합회가 모여서 시단위 또는 구단위로 해가지고 구독 서비스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다른 오프라인을 합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구독 서비스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하려면은 그 지역이나 업종별로 모아서 하고 업종 플러스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섞어가지고 같이 큐레이션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기는 소상공인 시즌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작은 뭐 중기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그 구독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과 같이 콜라보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독 경제를 해야 되고, 제가 이것만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떻게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구독 경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연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 되면은
말씀드리고 하고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이 되면 진짜 75% 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구독 경제 회사됐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일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넷플릭스, 핸드폰도 구독 서비스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제품까지 구독 서비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빨리 올해나 내년 중순까지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구독 서비스 이렇게 해줘야지 나중에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들어갈 룸 자체가 없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건 정부나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거는 위기가 끝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구독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